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서울 아덱스 2023에서 화려하게 상공을 누비면서 경탄과 찬사를 한몸에 받은 KF-21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책련 국기관이 나서 국산 전투기를 추락시키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한국국방연구원이 KF-21의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공군은 계획했던 초도 물량을 반으로 줄이면 우리 공군의 전력 차질은 물론 관련 협력사까지 어려움에 처할 것이란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KF-21 성공 가능성 불확실은 어떤 근거로 제기된 것인지, 이 주장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공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 최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연구원은 KF-21의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초도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과연 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결과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각계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가장 우려를 표한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입니다. 카이는 만일 초도 양산 물량이 반토막 나면 한 대당 가격이 880억 원대에서 1000억 원대로 뛰어 군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5세대를 표방하는 KF-21의 가격이 역시 1000억 원대로 알려진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해외 시장 경쟁력 상실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방위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에 들어갈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합니다. LIGNX1은 KF-21 핵심 무장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하고, 하나시스템은 적 항공기와 지상, 해상에서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유도탄 유도 기능을 보유한 A사 레이더를 개발합니다. 이 두 회사는 대기업이지만 여기에 700여 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만큼 초도 물량이 축소된다면 방위산업계 전체의 산업 생태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수출에도 영향이 큽니다. KF-21은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방산의 차세대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온 이런 결과에 군 안팎에선 정부의 건전재정 우선 기조에 따라 힘에 의한 평화가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 한국 방위산업과 KF-21의 신인도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폴란드와 UAE가 공동개발 참여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고, 얼마 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의 중부 유럽 사무소까지 열었습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를 수출로 잇기 위해 FA50은 물론 수리온, KF-21 등 주력 항공 플랫폼의 수출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력 공백의 문제도 큽니다. 우리 공군은 생산된 초도 물량 40대를 전력화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생산해 총 120대를 도입해서 노후 전투기 F4, F5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모든 게 틀어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연구원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 발목 잡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과 2007년 KF-X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놨는데요. 반면 2009년 방위사업청이 건국대학교에 의뢰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선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어느 보고서의 결과가 맞는 것인가 논란이 다시 일었습니다. 당시 타당성 분석을 주도했던 공군 장성들 역시 옛날에 그렇게 죽어도 안 된다고 했던 KF-X가 지금 시험 비행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잘 가고 있지 않냐, 국방연구원은 계속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 예산 문제로 순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면 그나마 받아들이겠는데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찬물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를 양분시키는 것이다. 이제 와서 이런 결론을 내면 4.5세대와 5세대를 넘나드는 전투기를 사다가 해외에서 구매할 것인가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도 물량 반토막을 주장한 연구원들은 사업 초기부터 KF-21에 반대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파들은 사업 초기엔 약한 긍정이었지만 2007년 이후 완강한 반대로 돌아섰는데요. 그들의 근거는 자체 개발 능력도 부족하고 경제성도 낮으며 수출 가능성도 희박하다. 미국 등 선진국의 도움이 없는 국내 자체 개발로는 개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파들은 줄곧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신규 개발이 아니라 기존 전투기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산 개발한 T-50이나 미국제 F-16, F-18을 개조하는 것이다. 외국 회사의 공동개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개발은 비용이 2배 이상 더 든다. 주요 핵심 부품엔 국내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고 국산 개발을 해도 해외에 여전히 기술을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무기나 무장 장비도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운영 유지비를 줄이거나 산업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은 핵심 부품 일부를 국내 개발한 뒤 차츰 기술력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는 현재 레이더 같은 미국산 장비나 공대공 미사일 같은 무장을 장착하는데 미국이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의 협조 없이는 비행 제어나 항공전자 부문 무장 통합, 그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없다. 또 레이더나 공대공 미사일을 위한 미국산 장비도 장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대파들은 항상 첨단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이 전무한 한국이 전투기에 반드시 필요한 레이더 같은 전자제품이나 무기를 기체에 연동할 수 있는 체계 통합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이 어떻게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며 부정적이었습니다. 반대파는 국방연구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었고 기획재 정부 안에도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회의원 중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를 뚫고 한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095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고 지난 2021년 CJ1호기가 출고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한 정치인은 개인적으로 감히 예상해보면 2025년 전투기 껍데기의 알맹이만 구매에 끝나거나 자주기술로는 2030년에야 시제기가 나오고 전력화는 2040년에나 가능한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는가 하면 기술적 측면이나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 경험을 보면 위험성이 아주 크다. 잘못되면 정부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난관을 뚫고 KF-21 초도 물량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해냈는데 격려는 못해줄 망정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다시 폄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국방 관계자들은 국방연구원의 KF-21 사업 타당성과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가 늦게 시작되고 국방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내년도 예산 반영이 어려운 시점이 돼서야 내놓은 걸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국방연구원이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정황은 명목상으론 단순한 선행양산 연구 결과지만 궁극적으로 KF-21 폐지라는 노림 수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국방연구원은 KF-21 사업을 아예 좌초시킬 수 있는 초도양산 물량 축소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애초에 이런 연구원이 하는 일이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부각하고 사업 진행을 막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하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도 이 연구원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개발비 과다 축소 의혹을 제기하는 자료까지 발간했는데요. 시험 비행 횟수, 시제기 필요 대수, 중량 대비 비용을 고려했을 때 보람의 탐색 개발 결과로 세운 개발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이 근거에는 선진 외국 항공업체들이 계산한 개발비가 있었습니다. 해외 방위산업체의 KF-X 개발비를 계산해 받아보니 2013년 기준으로 적으면 10조 원, 많으면 17조 원에서 19조 원이 들어가며 이는 한국의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해외 전투기 가격이 40% 이상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분석도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KF-X의 과도한 개발비가 문제라면서 내세운 대안도 현 시점에서는 정말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해외 항공업체들은 개발 리스크가 적은 자사 플랫폼의 개조 개발 방식을 선호하니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제안을 지금 완성된 KF-21과 비교하면 배당 가격과 개발비는 해외 지급 로열티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반면 전투기 성능인 무장 탑재량, 엔진 출력, 기동성은 해외 전투기가 KF-21보다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KF-21 초도 양산에 대한 당성조사 최종 보고서는 내년에 나오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상반기 중 최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인데요. 다행히 현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물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 모두 KF-21 사업을 차질 없이 40대 초도 생산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20대 무장시험 조건 20대 생산이라는 절충안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10년 넘게 차세대 전투기 보람의 사업에 발목 잡은 국방연구원이 KF-21 양산을 도울 때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